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언론들은 조용합니다. 언론들이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들이 조명하지 않는 사이에 은밀하게 등용한 인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입이 닳도록 외쳐왔던 정의와 공정 그리고 상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겠지만 이것이 지난 윤석열 후보의 행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향후 내세웠던 어떤 공약에서도, 그리고 그가 자신과 자신의 어떤 처가 비위에 대한 그 수사에 관련돼서도 무엇 하나 자신의 말이 지켜진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 우리는 자주 확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굉장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도를 넘어선 어떤 도덕적 문제, 법적 문제, 사회 통념적으로도 수준 이하의 논란이 되었던 그러한 이들을 되려 자신의 선대위로 이제 영입을 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뭐 철학, 이런 것이 윤석열 후보의 지난 어떤 발언들과 행보에 오버랩이 되면서 쟤네들 참 끼리끼리 뭉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해오지 않았습니까? 분명 이것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들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는 이 논란이 되는 인물들을 그래도 계속 또다시 영입을 해왔었죠. 아시다시피 그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검증과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 본인이 어떤 인재를 등용하는지에 따라서 후보자가 내세우고 있는 어떤 철학과 노선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인지에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거기도 하죠. 근데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을 또 캠프로 불러들였죠. 그것도 아주 조용히. 과연 이 인물을 등용함으로써 그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요, 바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과 간통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상간남 정정복 씨를 캠프로 데리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다른 그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는 내용, 서울의 소리가 주목을 했습니다. 자, 관련된 기사 서울의 소리 기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황보승희 상간남 정정복 윤석열 캠프 조직본부 부본부장 임명 논란. 자, 윤석열 캠프가 국민의힘 부산 중영도구 황보승희 의원과 간통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정복 서윤그룹 회장을 국민의힘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정정복 씨가 15일 날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임명 소식을 알리면서 밝혀지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정작 이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은 없습니다.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죠. 자, 정정복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사람의 정치 출발이 어디였냐면 바로 자유한국당이에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시작을 한 인물이긴 한데 그 이후로 자유한국당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가 그 부산 남구갑 지역위원장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갑자기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탈당을 해서는 2021년 3월에 다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장 선거를 도우면서요, 선대 공동본부장을 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하면서 어떤 정치적 철학도 소신도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적을 걸어왔다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이 되는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인물을 끌어당겼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 인사를 영입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불륜 사실, 이제 그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의원의 남편이었던 조성화 씨가 21대 총선 이후였던 2020년 5월에 처음으로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남편 측에서 굉장히 충격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안을 좀 완만하게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보승희 의원 측에서는 계속된 어떤 이혼 요구를 했고 결국에는 끝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리 생각을 해보더라도 남편인 조성화 씨는 도대체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의원직을 사퇴해라, 그리고 당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을 황보승희 의원한테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성화 씨가 황보승희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첫 번째, 황보승희 의원하고 조성화 씨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정정복 씨, 그러니까 상간남이라고 하는 그 정정복 씨 역시도 기혼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재혼 가정이에요. 그리고 4명의 자녀가 있죠. 근데 그런 두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서 두 가정이 모두 파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미 그 불륜 과정에서 서로 결혼을 할 것을 계획까지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화 씨는 이들을 가정 파괴범이기 때문에 그를 첫 번째로 이제 문제에 삼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황보승희 의원은 상간남인 정정복 씨로부터 아파트는 물론이고 신용카드도 제공받아서 그걸 사용을 해왔대요. 그 불륜하는 그 과정에서. 자,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황보승희 의원의 도덕적 불감증은 물론이고 죄의식이 상당히 결핍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정복 씨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오갈 때부터 그때 당시에 그 시점과 황보승희 의원과의 어떤 불륜 시기가 겹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륜과 관련돼서 소송과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주요 어떤 요직들을 맡아왔다는 점, 뭐 이에 대해서 해당 행위자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자, 이런 이유로 남편인 조성아 씨가 황보승희 의원이 이 사람은 국회의원에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라라고 본인이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되려 황보승희 의원과 그 상간남인 정정복 씨 측에서는 황당하게도 정말 적반하장식 남 탓을 했다라고 해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선대본부 조직본부의 그 부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정복 씨 있죠. 그 정정복 씨랑 이 조성아 씨 간에 통화를 했던 것에 대해서 이걸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그 공개를 했던 바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한 자료를 함께 들어보시면서 이 배경을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관련된 통화 녹음 파일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마 전화하지 마라. 내가 네 친구가. 야, 하면 뭐 다짜고짜 욕이고. 전화하지 마라, 이 새끼야. 남에서 하든가 말든가, 똑바로 이발로만. 나한테 전화하나, 이 새끼야. 네가 왜 전화하는데? 니는 가면 왜 남의 마누라한테 가족 전화하는데, 새끼야. 이발로만. 마누라 따문다 얼마나 전화하노? 아? 얼마나 새끼가 내가 행가나만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지 마누라 하다가 관리 못하는 새끼가. 관리? 이 시끄럽다. 니 어디냐고, 지금. 네 다음부터 네 한 번만 전화하면 이 새끼발로만 내가 딱 바르고 내 탑탈 핀다 알았나? 네 새끼발로만 네온 동네 부산바닥에 개새끼 얼굴 들고 댕기는 거 보자. 네 마누라 따문 다음에 얼굴 들고 댕기는 건다. 네 마누라 바람 피 새끼가 얼굴 들고 다닌다. 야, 뭐, 내보고 협박한다더만. 편지도 모르고. 어? 내보고 아이, 협박한다더만. 이 이거다 이 새끼야. 잘하네. 오로 새끼야. 오로 새끼 어느 정도 어? 얘기가 통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완전히 쌍놈 새끼 중에 이쌍놈. 네가 그러니까 전라도는 새끼지 이 새끼야. 아, 전라도 놈 새끼. 네 전라도 아이가 이 새끼야. 누가 전라도인데? 전라도 아이고 네 이미 네 배가 전라도 아이가 이 새끼야. 아, 니엠이 니에비가 전라도. 그것도 아이고 만 네가 그걸 자랑이라고 너무 온 퇴시마시 하루에 몇 번씩 전화 새끼냐. 만 내가 자랑이가. 지금 이런 네 대화를 마누라 바람 하려고 핀게 자랑이가. 다 물어보자. 네 마누라 바람 핀게 자랑이가. 네, 참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정정복 씨는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조성아 씨에 대한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그 가족에 대한 모욕적 발언,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모욕적 발언, 그리고 호남에 대한 비하 발언까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욕설을 내뱉으면서 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참 좀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발언들을 배설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정정복 씨뿐만이 아니라 황보승희 의원과 조성아 씨의 통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도 서울의 소리가 공개를 했어요. 자, 근데 그 내용도 역시나 악완입니다. 일부의 어떤 녹취 내용을 공개를 한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녹취록, 문서화된 녹취록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020년 12월 22일 통화 녹음 중 일부의 내용을 이제 서울의 소리가 녹취록으로 공개를 한 것인데요. 이게 조성아 씨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꺼지라고? 뭐 내가 양아치냐? 그건 모르겠는데 서로 간에 그렇게 됐잖아. 라고 이제 황보승희 의원이 답을 하는 거죠. 자, 황보승희 의원 이야기만 쭉 해보겠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내가 땡땡한테도 너무 그렇게 오버하지 말라고 해도 땡땡이 그게 안 된다는데 어떻게 걔도 오죽하면 지금 이사 간다고 그러잖아. 아마 정정복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한 거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황보승희 의원 이런 얘기합니다. 고발해라. 고발해. 그리고 알았다 라고 하니까 황보승희 의원, 내가 널 개쓰레기로 만들어줄게. 고발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서울의 소리에서 단독 공개한 내용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뭐 요약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딱 보신 대로입니다. 황보승희 의원과 그 전 남편이었던 조성아 씨의 어떤 통화 녹취록에서 보게 되면 황보승희 의원은 조성아 씨한테 얘기를 해줘. 너 고발해볼 거면 해봐.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널 개쓰레기로 만들어줄게. 상당히 위협적인 발언을 또 한 것도 확인이 되죠. 자, 결국 조성아 씨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안 되겠다. 이걸 직접적으로 뭐 소송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해 7월에 이제 국민의힘에다가 감사 제보를 이제 넣어요. 그런데 제보는 계속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묵살을 당했다라고 하죠. 전혀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미동도 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왜 이 내 제보가 통하지 않는가? 해서 이준석 당대표한테 면담 신청을 하죠. 그런데 이제 당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한 끝에서야 이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감사 제보가 접수가 되었다라는 연락이 왔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뭐 당대표 면담에 대한 회신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진 세 차례의 당대표 그 면담 신청도 모두 커트됐다라고 하죠. 묵살됐다.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이요.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뭐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 지극히 사적 영역대의 이야기 아니냐. 이런 걸 굳이 끄집어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공인이기 이전의 이야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물론 공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경우에도 이 정도의 도덕적 결함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다.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아요. 그런데 더더욱이 국민의 종복이면서 국민의 대변인,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대표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켜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황보승희 의원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상간남인 그 정정복 씨에 대한 문제는 이 정의와 공정 그리고 상식을 강조해 왔던 이 윤석열 후보의 말과는 아주 이질적으로 아주 다른 인사 검증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 거죠. 사회 통념상의 문제가 뭐든 간에 그 도덕적으로 청렴성의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문제를 개의치 않고 그들을 주요 요직에 앉힌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윤석열 후보자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정당이라고 하는 곳은 이 문제를 얼마나 안일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는 그 스탠스 자체가 국민 감정과도 상당한 괴리감을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소위 그러니까 적폐 기득권은 결코 자신들이 쥐고 있는 그 이권을 쉽사리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의지 표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해봐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요, 앞서 말씀드린 두 인물에 대한 사적 영역대의 어떤 검증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인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인지랍치고 등용한 윤석열 후보와 그 국민의힘, 그들의 어떤 심각한 도덕성의 결여, 그들의 어떤 정치적 철학과 소신의 위험성,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대하고 있는지 이를 모두 알 수 있는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